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어둠 속에 사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던 사진이 있죠. 이것만큼 남과 북의 현실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본 한반도 야경, 바다와 북한의 구분이 없어진 사진. 북한은 밤만 되면 사라지는 괴물 같습니다. 저는 사진을 북한에 쫙 뿌릴 수만 있다면 이 사진을 골라 뿌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어둠을 박차고 광명을 찾자. 이 사진 한 장이면 북한 사람들 충격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도대체 남조선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환한 세상에서 살까? 나도 거기서 살고 싶다. 분명히 이런 반응일 겁니다. 김정은이 전기만 많이 생산해 북한 사람들 집 조명만 해결해도 지지율이 팍팍 오르겠지만 그걸 못합니다. 허구한 날 수력발전소 건설한다, 중소발전소 건설한다, 수십 년째 인민들 내모라 댐을 건설하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발전 설비도 만들지 못해 중국에서 고물을 들여오다 보니 늘 망가져 있고 억지로 동원된 주민들이 대충 댐을 쌓다 보니 금이 가서 물이 줄줄 셉니다. 화력발전소 돌리려니 이게 또 악순환의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석탄을 캐야 화력발전소 돌릴 것인데 탄광들이 전기가 없어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걸 퍼내려니 전기가 없습니다. 아무튼 북한은 수력이든 화력이든 답이 없습니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제일 우선해야 하는 분야가 전력 분야라는 것을 북한 당국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해마다 신년사에도 늘 전력 생산을 늘리겠다는 결심이 구구절절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늘 제자리입니다. 이렇게 수력, 화력이 답이 없으면 원자력 발전소라도 만들어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의 한울 원전은 발전량이 무려 9.14기가와트입니다. 한울 원전 생산량은 북한의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3배나 됩니다. 이런 것을 하나만 지어도 북한의 전기 문제는 풀립니다. 고리 원전은 7.78기가와트를 생산하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북한이 한울 원전이나 고리 원전 정도의 원자력 발전 단지를 가질 수만 있다면 전기 걱정에서 단번에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이런 것을 모르게 하겠습니까? 저들도 나름 원자력 발전소를 갖는 것이 최고의 꿈입니다. 제가 2022년에 김일성 종합대학 학보를 보니 거기에 김정은의 말씀이라는 것이 적혀 있더군요. 우리의 힘과 기술로 능력이 큰 원자력 발전소를 빨리 건설하여야 합니다. 라고요. 정말 별 개소리를 다 했구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주제는 파악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사실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입니다. 한국은 1959년 미국에서 영구형 원자로를 들여왔고 1971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를 착공해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북한도 나름 한국에 못지않게 일찍 원자력 발전을 시도했습니다. 1962년에 소련에서 영구형 원자로를 넘겨받았고 1980년 영변에 원자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원자로는 전기 생산용이 아닌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소련과 중국은 원자로를 운영하는 나라들입니다. 북한이 전기만 생산하겠다고 진정성 있게 중국과 소련을 설득했다면 이들 나라들에서 원자로 기술을 넘겨주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원자로 운영 목적이 딴 곳에 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원자로 건설을 오히려 견제했습니다. 아시아에서 핵무기를 중국만 갖고 있는데 너희도 갖는다고 그걸 가지면 한반도 정세가 얼마나 악화되겠습니까? 미국도 당연히 핵무기를 잔뜩 들여올 것이 뻔하죠. 중국은 북핵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지 않았죠.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리지 않았다면 지금 북한은 전기를 풍족하게 쓰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원자력 발전이 전진이 없는 것은 김실가가 저들이 살겠다고 핵무기와 전기를 바꿔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벌써 30년도 넘었습니다. 1962년에 소련에서 영구역 원자로를 넘겨받고 쪼물쪼물 거린 지도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전력 생산 원자로는 미국에서 1957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원자로 구조와 설계도 이미 더 이상 비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설계도가 있어도 만들지 못합니다. 북한은 핵 개발에 있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삐 풀린 망아지입니다. 빽빽하게 늘어선 우라늄 고농축 원심 분리기를 대놓고 자랑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는 만드는 북한이 원자로는 왜 만들지 못할까요? 어디서 막혔을까요? 저는 원자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원전 계측 제어 개통 기술이 북한이 넘지 못할 산이라고 봅니다. 이는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두뇌와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원전 선진국들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국도 2008년에야 두산중공업이 원전 계측 제어 개통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제일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기술이고 북한 해커들이 가장 간절하게 훔치고 싶은 것이기도 할 겁니다. 북한 해커들이 한수원 자꾸 공격한다는 기사가 뜨죠. 아마 이것만 훔쳐갈 수 있다면 북한에서 최고의 영웅 대접을 받을 겁니다. 반대로 우린 이 기술이 유출되지 않게 최고의 보안을 걸어두어야 하겠죠. 제가 원전 계측 제어 개통 기술이 제일 어렵다고 했지만 그게 있다고 해도 북한이 넘어야 할 난관은 첩첩산중입니다. 핵분열 반응을 억제하는 붕산수와 붕소 농도 조절 기술, 붕소 제어봉 생산 기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거기에 원자로 건설에 들어가는 자재들은 또 어떻습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330도의 고온과 대기압의 150배를 견뎌야 하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의 제작에는 고도의 생산 기술력이 필요한 합금들이 사용됩니다. 특히 연료봉에 쓰이는 지르코늄 튜브 합금 소재는 주요 전략 물자로 분류돼 국제적인 거래가 엄격히 통제됩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 합금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3개국만 제조했었는데 한국은 2008년 세계 4번째로 제조에 성공했고 중국은 2014년에야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북한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돈도 안 썼는데 저들이 무슨 수로 얻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화력 발전용 터빈도 만들지 못해 중국에서 버리려고 하는 중고를 사오는 북한에 왜 모든 난제를 풀 능력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북한은 핵 분열까지는 성공했지만 이를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핵실험이 끝난 뒤 북한이 흥분돼서 주제 파악을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즉 캐도가 북한 심포에 100만 킬로와트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하다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완전히 철수한 일이 있습니다. 북한이 보기에 이 껍데기가 대충 완성됐으니 우리가 달라붙으면 저거 완성 못할까 이리 생각한 듯 합니다. 그 다음에 경수로 가서 뭔가 하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포착됐습니다. 2010년엔 조선중앙통신에서 100% 우리의 원료와 기술에 의거한 경수로가 힘차게 돌아갈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될 줄 알았던가 봅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러면 다 되는 줄 아는가 봅니다. 그때로부터 1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찍소리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는 주제 파악을 어느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김정은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능력이 큰 원자력 발전소를 빨리 건설해야 합니다고 재촉하는 것을 보면 정말 주제를 파악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벌어들인 돈을 원자력 발전 연구진에게 넉넉하게 주면서 독촉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1만 톤급 순양함이나 5천 톤급 구축함 2척을 매년 만들겠다고 하고 몇억 달러라 하는 조기경보 통제기를 사오는 것을 보면 김정은은 돈이 생기면 과시를 위해 다 써버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놈은 이민들이 아무개 세상에서 살든 말든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못 참고 다 질려대는 그런 스타일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겐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민은 뭔 죄입니까? 북한 하면 워낙 답이 없지만 오늘의 전기 얘기도 정말 답이 없습니다. 아무튼 김정은이 있는 한 되는 게 없다. 이런 교훈을 오늘 다시 한번 부각시킬 뿐입니다. 북한 인민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김정은 제거하고 광명을 찾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